오늘 이 시간에는 한앤팍 로우그룹 유산상속 상속 법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미국에 있는 재산은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하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들은 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참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상속, 유언장 및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질문을 하신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민자들이다 보니까 네. 한국에도 재산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한국으로 재산을 이전해 가서 거기서 노후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은퇴 네.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그런다면은 양 국가에다가 재산이 걸쳐져 있는 셈인데 이렇게 됐었을 때 상속은 한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국적은 미국인데 네. 한국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미국 법에 맞춰서 한국 재산도 상속이 이루어지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근데 본래는 부동산이다 하긴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나라에 속해져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런다고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의 상속은 한국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미국에서의 상속 또한 미국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긴 하죠. 그 나라에 있는 재산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 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은 좀 리빙 트러스트라는 그 개념이 확실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또 리빙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한국의 부동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러셨을 때 미국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한국말로 풀었을 때 생전 신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살아생전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본인의 재산을 이제 수탁하는 형태로, 이제 맡기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드리게 되죠. 네. 자, 미국에서 그러면은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부동산이라든지 유동자산 또한 트러스트의 명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더더욱 부동산은 트러스트로 명의를 꼭 이전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김철수 선생님하고 김영희 선생님이 제가 도와드려서 김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었다 하게 되게 되면은 네. 본래는 철수 김, 영희 김, husband and wife 이렇게 갖고 계셨겠죠. 타이틀을. 네. 이러셨다가 명의를 트러스트로 이전하게 됐었을 때는 주로는 부부가 공동 수탁자가 됩니다. 살아생전에 본인의 이제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는 네. 그러면은 철수 김 and 영희 김 co-trustees, 그러니까 영어로 trustees가 저희가 수탁자거든요. 네. co라는 말은 공동 수탁자라는 말이겠죠. Co-trustees of the Kim Family Trust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등기를 나중에 이제 봤었을 때 명의 이전이 개인 부부 둘에서 트러스트로 옮겨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랬을 때 한국 부동산을 트러스트를 미국 트러스트에 넣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했었을 때 한국 재산도 트러스트로 명의 이전이 가능하냐라는 거거든요. 네. 미국의 트러스트로 명의 이전이 그렇죠. 가능하느냐 했었을 때 네. 아직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한국에다가 등기를 바꾸러 가셨을 때 바꾸셔서 성공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신탁법이 따로 있고 네. 신탁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미국 법에 맞춰서 한국 부동산을 가지고 상속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소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좀 미국과 한국이 좀 그런 많은 차이점들이 좀 있네요. 만약 자녀들이 보통 여기서 이제 생활을 다 하고 이민을 오셔서 여기서 생활을 하시고 이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쭉 오랜 생활, 이민 생활을 하시다가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 자녀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가 만약에 한국으로 요즘 또 한국으로 역이민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부모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좀
좀 우리가 어떻게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또 이런 증여라든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지혜롭게 저희가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러펌에서도 하나팍 러펌에서도 하고 러그룹에서도 하고 있는 가장 많은 이제 요즘 상담 사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훨씬 더 의료적인 혜택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시게 되시면서 네. 미국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신데요. 네. 저희는 대체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재산을 자녀분들에게 증여하시고 아니면 처분하시고 한국으로 역이민하셔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 이유가 네. 예.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한국으로 역이민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한국 거주자가 되시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한국 거주자가 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되셨을 때 한국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재산, 그러니까 미국 재산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에다가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미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고 한국에서도 내야 하는 그런 이중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외국세 납부 공제액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모든 것을 감면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있었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체 재산에서 미국 재산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만큼에 대한 상속세를 아무래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런 외국세 납부 공제를 감면받는다고 할지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워낙 상속세 면제액이 높죠. 지금은 현재로는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반대로 상속세 면제액은 낮고 상속세율은 높으니 한국으로 가지고 계는 재산 플러스 미국에 있는 재산까지도 한국 거주자로서 상속세를 너무 많이 한국 정부에 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똑같은 재산을 뒀었을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뭐 미국 정부에는 안 내도 됐었을 때 이중과세는 아니더라도 네. 본래는 안 냈었어도 될 한국 사람만, 그러니까 한국에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에다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유동 자산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에다가 상속세를 낼 수 있으셨다가 네. 만약에 한국 비거주자셨으면은요. 네. 한국 거주를 함으로써 미국 재산까지도 어떻게 되게 되면 한국 정부에다가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미국의 재산도 한국에서는 한국 재산으로 간주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그 일종의 고인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과세 대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재산과 마찬가지로 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니 아무리 미국에 소지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 네. 한국에서는 면제액이 낮고 과세를 많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세금을 엄청 많이 내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증여를 통해서 만약에 자산을 이전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미국 거주자로 계셨을 때 증여를 끝내고 가셔야 되시는데요. 네. 그거는 한국 거주를 하시면서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도 재산을 증여하게 됐었을 때 한국 거주자가 되시는 분으로서 잘못하게 되게 되면 내야 되는 증여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에 계셨을 때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자녀분에게 증여하고 가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미국에서는 증여 주시고 나서 3년 안에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다시 회부가 됩니다. 네. 반면에 한국은 훨씬 더 기간이 깁니다. 증여를 주시고 나서도 10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회부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 주고 갔는데 하필 한국으로 가시고 나서 시점이 증여를 주신 시점으로부터 10년 미만에 사망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다가 미국 것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을 한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고려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드신다라는 것은 일종의 자녀를 위해서 증여를 했다라고 보는 재산이기 때문에요. 네. 하시면은 되도록이면은 미국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안 해도 되는 재산, 그러니까 증여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재산은
아니면 증여의 방법으로 쓰고 싶으시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그 리빙 트러스를 그러니까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를 활용하셔서 증여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국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네. 최근에 이에 관련돼서 좀 사례가 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좀 이해하기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히 팬데믹 때 그런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네. 암 환자셨는데 이분께서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암 치료 때문에 가셨다가 네. 돌아가신 경우 이분이 한국 거주냐 아니면 한국 비거주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안타깝게도 한국 구세청에서는 우선은 과세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을 거주자로 몰아가게 됩니다. 네. 이랬을 때 가족분들이 아니면 가족분들이 선임한 변호사님께서 이분은 특수한 이유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국 거주를 잠깐 동안 하신 거였지 한국에 계속 영구적으로 거주를 하실 목적이 아니셨습니다를 밝히시고 네. 케이스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으셨는데 하필 부모님이 그때 이제 한국에서 잠깐 나가 계셨는데 팬데믹이 터지시니까 미국에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의로 못 들어오신 게 아니죠. 네. 미국이 훨씬 더 이제 팬데믹 때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네. 건강도 있으시고 하셔서 걱정이 되셔서 못 들어오셨더니 거기서 또 한국에서 그럼 거주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해버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한국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잠깐 왔다 가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거가 이제 드러났겠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봤더니 미국 재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분이 미국 거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대부분 많은 생활비가 한국에 있는 재산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 이분을 한국 아무리 지금 그분이 미국에서 훨씬 더 거주를 많이 하시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네. 한국에서는 결국 이분을 거주자로 몰아가는 상황이었죠.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일단 재산이 양쪽 나라에 있다 보면 상대 그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에 재산이 있을 때 한국에서 또 미국의 재산을 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부동산이라든지 뭐 가지고 계신 회사라든지 이러다 보면 한국 정부에 세금 보고하시는 건 필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보고를 하시게 되시고 만약에 미국 주소를 거기다가 주소지를 올린다 하게 되게 되면은 솔직히 주소지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말은 누구든지 올라가서 이분이 소유주이신지 아니면은 소유주가 아니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기 서류는 다 특히 미국에서의 등기 서류는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거든요. 네. 이랬을 때 사시고 있는 집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 하게 되면은 국세청에서 세금 과세를 마다할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상속은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신 이후에 진행이 되는 절차인데 미국에서는 유언장에 한국 재산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유언을 했을 경우 한국에 계시는 분이 미국에 오셨다가 돌아가셔서 여기서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을 경우는 법적 효력이나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거기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답하기 네. 전에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양쪽 국가에 걸쳐져 있으신 상황이었을 때 부득이한 상황으로 걸쳐져 있으셔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아니라면 한쪽으로 몰아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상속만 그러니까 상속세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으로 몰아놓으시고 한국에서는 잠깐 왔다 갔다 하시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는 거가 아무래도 상속세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이제 역이민을 하셔야 되시는 상황이다. 그리고 요즘 한국이 워낙 또 살기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국에서 증여를 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그러셨을 때 정 안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미국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의 유언장은 일종의 최후 보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치면은 비거주자죠. 아니면 비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잠깐 놀러 오셨다가 미국에서 집을 사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 자녀를 유학 보내셨다가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유언장을 만드셔서 내가 누구에게 주겠노라라고 적으실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의 부동산은 18만 4,500불 이상의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18만 4,500불 이상에 대한 재산에서는 유언장만으로는 저희가 받아갈 수가 없고 프로베이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항상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에는 더 이상 부동산이 없고 유동자산만 남겨 있으신 경우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이런다고 하게 되면은 유동자산에 대해서 이제 수혜자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수혜자 설정은 한계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배우자를 했는데 배우자가 동시에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아프다든지 이랬을 때는 2차 수혜자를 저희가 정하실 수도 있죠. 네. 이랬을 때 차례대로 수혜가 설정이 되고 퍼센티지가 된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자녀분이 이제 차 사고를 냈거나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부모님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당장 받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유동자산에 대한 유언장만 쓰시기보다는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되도록이면은 트러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트러스로 재산을 넣으셔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좋기로는 미국에 굳이 통장이 없어도 되신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한국으로 재산을 뭐 가져가시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더 좋으신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네. 상속으로 생각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여전히 미국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세금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하게 미국이 더 세금 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언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유언장에서는 미국 재산에 대해서 명시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법적 효과가 있는지도 또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어떨 때는 이게 성공하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성공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고객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적합하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편이죠. 이랬을 때 한국어로 굳이 유언장을 쓰시기보다는 이랬을 때는 국제 유언장이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만드시다고 할지라도 인터내셔널 윌의 포맷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남기실 수도 있고요. 네. 정 안 돼서 한국에서 남기셔야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미국 유언장을 따로 만드시거나 미국 리빙 트러스를 따로 만들으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국적자가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쓴 그 나라 사실 그러면은 그 유언장을 쓴 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국적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좋으신 질문이에요. 두 가지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서 이제 유언장을 쓰면서 이제 나는 미국의 법을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국적이기 때문에 미국 법을 따라서 한국 유언장에 대한 것도 상속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적어보실 수는 있거든요. 네. 그것 또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워낙 그런 사례가 엄청 이제 작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다뤄보지 않는 케이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대부분 판사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을 남기신 고인의 뜻을 대부분 지켜주시려고 합니다. 굳이 돌아가신 고인이 한국에 대한 재산에 대한 얘기를 굳이 미국에 있는 상속법을 따라달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미국 상속법이 본인에게 남아있는 상속자들에게 정하신 상속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배우자들하고 이제 자녀들 사이에서 어떤 쪽을 유리하게 선택하는지도 또한 분명하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방법과 또 삶의 그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도 다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속자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한국에서 재산 상속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되도록이면 고객분들한테 한국 유언장을 꼭 만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 웬만해서는 이제 부동산 등기라든지 아니면은 가족관계 증명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속자들을 찾아내고 상속자 몫이 분배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을 따로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가 상속 집행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고인이 정말 한국법에서 정한 대로 n분의 1로 정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고인께서 통장에 돈이 있으셨다 하게 되게 되면은 특히 생존한 배우자가 있고 네. 그 고인이 축적한 재산이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이 통장에 들어가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생존한 배우자가 100% 받아갈 수 있는 대부분의 몫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한국에서 이 재산이 있었을 때는 고인의 이제 배우자가 자녀분들보다 1.5배를 더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인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한국법을 따르기보다는 미국법을 따라서 상속받기를 훨씬 더 원하시겠죠.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 미국과 한국의 상속세는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상속세 면제액이 워낙 낮다 보니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제가 고객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그냥 50%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웬만한 강남 아파트가 그 정도 있다 하게 됐었을 때는 부동산을 갖고 계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절반이 국세청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아까우시죠. 네. 똑같은 금액을 미국에 갖고 계셨을 때는 현재 2025년도에서 현재 상속세 면제액을 봤었을 때는 세금 내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쪽으로 몰았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상속세 세금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미국으로 재산을 의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재산을 가지고 상속세를 준비를 하신 때 상속세 면제액이 각 개인당 이제 주어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돌아가실 때 잘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상속세를 훨씬 더 한국의 재산을 그대로 뒀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절감 효과가 있겠죠. 네. 만약에 증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의 경우에는 저희는 증여를 줬었을 때 주시는 분에게서 증여세도 납부를 하게 됩니다. 네. 한국에서는 반대로 제가 참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저는 한국의 라이선스는 따로 없다고 할지라도 워낙 케이스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네. 하다 보고 그리고 책도 쓰다 보니까 좀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의 증여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본래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받으시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주시는 분이 세금을 내시는 경우 이제 거기도 세금까지도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국에서 증여하시기보다는 미국에서 증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가 한국에서는 지금 증여세 면제액이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증여세 면제액은 상속세 면제액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속세 증여세 면제액 높은 면제액을 활용하실 수 있었을 때 네. 한국 거주자가 되기 전에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에서 증여를 끝내시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이 법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내 재산을 보호하고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려면 좀 이렇게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상속 및 재산 관리에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시간 좀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저희가 한국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희 고객분 중에 전문가하고 상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부동산을 그냥 판매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원천 징수를 많이 하셨다든지 세금을 많이 이제 위도홀딩이라든지 이걸 많이 하셨다든지 네. 아니면 세금률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경우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이제 금액을 더 높인다라는 것이 똑같다라는 네. 의미죠. 세율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가지고 계시든 그 해당하는 국가에서 전문가와 만나서 꼭 상담을 하시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이 말은 한국에 재산이 있다고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한국 전문가, 미국에 있다고 하게 되면 미국 전문가와 만나셔서 어떤 방법으로 절세를 하시면서 자산을 옮겨가실 수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요즘 크로스보더 이슈, 그러니까 국가 간, 특히 한미 양국 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5월에 서울 사무소를 저희가 개소를 한 이유도 거기에 대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 사무소에서 계속 일을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기 전에 전문가 꼭 상담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상속유언장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나눠주신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옆집 김 사장님 말씀을 믿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고객분들이 들어오신 얘기를 가지고 저한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의 말씀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로 딱 작정을 했습니다라고 오셨는데 혹여라도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혀드린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항상 만나셔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전문가와 만나셔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앞으로 행보를 꼭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속세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미국도 세율이 최대 세율이 40%고 한국도 50%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걸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훗날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발빠르게 행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적용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른 분들의 말을 듣고 믿고 그대로 하시면은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그렇죠. 거. 네. 부디 전문가와 꼭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한앤팍 로그룹 유산상속법 상속법전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과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 변호사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본사가 이제 부에나파크에 있고요. 그리고 LA 지사가 있고 그리고 서울 사무소 이렇게 세 군데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본사하고 LA 전화번호를 알려드린다고 하게 되면은요, 714-523-9010이 저희가 죄송합니다. 부에나파크 본사 전화번호고요. 그리고 213-380-9010, 213-380-9010이 LA 지사 전화번호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은 714-523-9010, 714-523-9010번이고요. LA 오피스는 213-380-9010, 213-380-9010번입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